뉴스공장 경제가정연구소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가 경제 꼭지를 월요일 날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카투샤 인터뷰가 길게 나가는 바람에 그 시간을 못 가져서 저희가 목요일 날 따로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짚어볼 경제 뉴스는 뭡니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이 국가재정법 이제 개정 논의가 지금 재정 준칙 말씀하시는 거군요. 재정 준칙 도입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라는 게 국가 재정 몇 퍼센트 이상은 그렇죠. 재정 건전성을 해치니까 쓰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정 수지 적자라든가 뭐 이런 폭들을 이제 그러니까 제한하자 이건데요. 이 함의는 추경하지 말자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이 그쪽에 이제 정책통일식으로시니까는 이 예산 쪽으로요. 그분이 이제 발의한 법안을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먼저 바쁘시겠어요. 이제 바쁘시겠어요. 바쁜 게 아니라 뭐 각종 기관에 내놓는 경제 지표도 봐야 되지, 법안도 읽어봐야 되지. 근데 이제 이분이 제시한 건 이제 45% 국가 채무 비율이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이제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함축되는 부분인데 압축되는 부분인데요. 45% 이상의 국가 부채는 지지 않도록 운영하자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당시에 기재부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 40% 기준. 40% 마지노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근거도 없는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족보도 없는 족보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갑자기 45라는 수치도 마찬가지 족보가 없는 수치거든요. 근거는 없어요. 느낌이죠, 느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45%로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년도 지금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그 반영을 예산을 이제 지금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46.7%입니다. 아, 이미 예산을 깎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산을 내년 예산을 이거 지금 뭐 저렇게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런 이 얘기 처음 나왔던 연초로 되돌아가면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40%니 뭐 50%니 근거도 없지만 이런 걸 그 기준을 두고 예산을 쓰는 게 다 오래된 얘기고 지나간 얘기고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한다 요즘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요. 원래가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경제가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때 정부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말라는 이런 데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이러한 이제 재정 준칙을 일부 도입한 나라가 유로존 같은 경우인데 유로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단일 통화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별 국가들의 이 재정 운영 이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GDP 대비 60%라든가 뭐 재정 통합 재정 수지 3%라든가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상 저거예요. 경험상. 경험상 저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번 코로나 때 다들 그런 나라도 많이 썼잖아요. 금융위기부터 유로존 위기 이후에요. 이게 다 이제 무의미해 버렸어요. 그런 걸 정해두긴 했는데 정해두긴 했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이 코로나 대응을 못하면 그건 또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무의미해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추경호 의원이 이제 관리재정 수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를 얘기하는데 IMF가 우리한테 기준을 제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기재부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따르면 통합재정 수지를 이제 사용을 해요. 통합재정 수지는 지난 20년 동안에 적자를 운영한 데가 딱 두 해 있었어요. 20년 동안에. 지난 2009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흑자로 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듯이 우리나라가. 그런 여러 번 하셨죠. IMF가 우리한테 재정 건전성이 하도 탄탄해가지고 그 재정 좀 쓰라고 하는데도 왜 안 쓰냐고 할 정도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발의한 법안에 보게 되면은 이 법안 내용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래도 이게 상관이 없는가 보죠?
아니 이제 본인이 가진 문제 의식은 그렇다. 그거를 아니 이제 이제 그 법안으로 구체적인 수치들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문장에 3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46% 이를 거다 이렇게 해요. 예. 근데 43.5%라고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아, 근데 43.5%라고. 그리고 2.5% 포인트나 이렇게 이제 틀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 3년 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러는데 예. 한 2.1% 포인트 안 증가했거든요. 아, 실제로는요? 예. 근데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막 저기 저 틀리게 이렇게 해서 법안 발의도 되는 거냐고요. 아니 이제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의한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법안 내용에 발의한 내용에 그게 있다니까요. 법안 안에 그런 수치가 들어갔다고. 예. 뭐 엎어서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상한 일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국제결제은행을 이제 그러니까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분기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채들을 발표를 해요. 예.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뭐냐면은 총부채를 끄집어내요. 이제 추경호 의원은 이 법안 발의 내용이에요. 예. 총부채 그러니까 기업, 정부, 가계 이걸 다 합친 거예요. 아, 이걸 이제 끄집어내요. 예. 끄집어내는데 그러니까 정부 부채만을 이거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국가재정 얘기를 하다가 총부채 얘기를 한다고요? 총부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국가부채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기 이제 43개국을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5번째로 낮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가부채는 빼고. 아, 국채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가계부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친 걸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43개국 중에서 22번째예요. 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그 국제결제원의 통계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예? 갑자기 아무래도 유리한 통계를 끌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부정확한 수치에다가 법안을 발의하는데. 유리한 이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버무려져 있는 법안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45%로 재정 준칙을 전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죠. 45라는 수치가 족보가 없다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제학의 족보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없는 수치예요. 네, 없는 수치니까요. 족보가 없는 수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족보라는 건 경제학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이 추경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에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을 해소하고 국채 매도로 인해서 뭐 원화 가치 하락하고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요. 근데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요. 예. 외환위기 때 국가 채무 비율이 10%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터졌어요. 국가 채무 비율하고 예. 소위 지금 계속 소위 우려된다고 금융위기라든가 하는 외환위기 이런 거 외환위기하고는 상관이 관계가 없다. 없다 이거죠. 예. 그때는 10%는 터졌다. 예. 그거는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예. 미국도 한 60% 정도로 안정되다가 예. 터지고 난 다음에 한 100%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유로존도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터졌거든요. 국가 채무가.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 국가 채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나라가 빚을 지고 예. 있는 비율이 커지면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IMF가 터질 것이다라는 연상 작용을 쉽게 일으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가 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소득 재분배가 기여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한 10%뿐이 기여를 못 하는데 OECD 평균이 26%예요. 그걸 더 올려야 된다. 예. 재정을 못 쓰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